커리큘럼에 대한 소개 이후로 제가 학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저희 시대가 너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님이 학습했던 그 시절과 제가 학습했던 시절,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학습하는 시대가 너무나도 달라서 공부하는 형태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저만 해도 인터넷 강의가 딱 도입되던 시기에 좀 이제 제가 중학생이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충 이제 나이가 좀 추정이 되시죠? 그런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인터넷 강의 너무 편리하다라고는 했지만 결국에는 인터넷 강의를 안 듣는 친구들이 생겨났고 강의만 듣고 자기가 공부하지 않는 친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여러 가지 플랫폼들이 많이 생겨났는데요. 뭐 이를테면은 인터넷 강의를 다 완강하면 뭐 페이백을 해준다던가 그런 전략들도 생기기 시작했고요. 최근에는 이제 우리 아이들 세대는 태블릿 기기가 딱 한 대 주어지고 여기 안에 다 들어가 있으니까 너가 공부를 해 이런 식으로 조금 이게 시대가 바뀐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친척 사촌 동생 조카를 보면은 혼자 이렇게 태블릿으로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누가 잡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제가 볼 때마다 조금 너무 이제 걱정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우리 아이들은 그게 편안한가 봐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이제 오프라인 학원에 가가지고 공부하는 것이 정답은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요. 어머님, 저도 아침마다 학원에 다니고 있거든요. 저는 이제 다른 외국어를 또 배우고 있는데 요새 학원들이 오프라인 강의도 하지만 동시에 줌 수업도 같이 여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오늘 뭔가 몸이 아파서 못 나갈 것 같아 하면 줌으로 수업을 들을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런 수업을 하면은 온라인에 듣는 친구들이 소수일 것 같고 오프라인이 더 많을 것 같잖아요. 근데 제가 다니는 학원에서는 온라인으로 듣는 친구들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시대가 이렇게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온라인으로 학습하는 거는 이제 그렇게 어색한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제 저도 그렇고 어머님도 그렇고 어느 정도의 편견이 있으실 거예요. 모든 수업은 대면 수업이 좋을 것이다라는 그런 편견이 어느 정도 있을 거고 휴먼 터치가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생각도 있을 거예요. 물론 그게 중요하기도 해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휴먼 터치도 온라인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담임 선생님으로서 우리 아이가 공부하는 모습이라던가 우리 아이가 어떤 문제를 틀렸는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오프라인보다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오프라인은 이 선생님이 나를 지켜보는지 뭔가 데이터도 나오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온라인에서는 우리 아이가 몇 번 손들기를 했고 우리 아이가 몇 번 말을 했고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머님들께서도 우리 아이가 어떤 수업을 지금 듣고 있는지 다시 보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만약에 어머님들께서 오프라인 학원에 보냈을 때 우리 아이가 어떤 수업을 듣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어머님께서 그 학원에 들어가서 청강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굉장히 이제 뭔가 학원과 어머님 사이가 어색해지고 우리 아이도 이제 학원에 맡기는 입장인데 좀 불편한 관계를 만들고 싶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시는 학부모님들이 없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앞에서도 제 자기소개에서 말씀드렸다시피 학원 현장에서는 그렇게 뭔가 수업에 대한 검수가 잘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처럼 모든 수업이 다시 보기로 제공되는 수업 같은 경우는 수업을 대충 할 수가 없어요, 어머님. 이제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수업을 들어보시는 걸 저는 추천해 드리고요. 그리고 그 다음 두 번째 얘기로는 저는 본질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고 싶어요. 어머님들께서 우리 아이를 교육시키는 본질이 뭘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이가 좀 더 많은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가 좀 더 많은 세상을 느꼈으면 좋겠다. 적어도 우리 아이가 영어를 익혀가지고 해외에 나갔을 때 자신감 있게 말을 했으면 좋겠고 글로벌 인재가 됐으면 좋겠다. 많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는 교육의 본질은 아이가 공부를 함으로써 즐거움을 얻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아이들이 공부하는 걸 보통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 시기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공부는 고통스러운 게 아니야. 공부는 뭔가 생활과 같은 거야. 공부는
공기와 같은 거야 라는 습관을 형성해 주는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규칙이에요, 어머님. 오늘 몸이 피곤해서 수업을 안 들을래. 이런 게 항상 온라인에서 비일비재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그런 거를 방지하고자 라이브 수업을 진행하고는 있지만 동시에 다시 보기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계속 다시 보기 유혹에 빠지시는 거예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냐면 집중이라는 건 어느 정도의 긴장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오늘 몸이 피곤하더라도 힘들더라도 뭔가 긴장감을 가지고 힘듦의 끈을 놓지 않으면서도 오늘 해야 될 걸 해냈던 친구들과 오늘 너무 힘들어서 안 할래, 이런 친구들은 시간이 지났을 때 좀 큰 차이가 일어날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육의 본질은 아이들의 공부가 즐겁고 생활처럼 다가가게 하는 거가 본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라바 클래스에서는 그런 장치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 아이들이 발표할 때마다 저희들은 보상을 해드리고요. 아이들이 학급 커뮤니티라는 공간에 자기의 삶을 공유한다던가 질문을 한다던가 했을 때도 담임 선생님과 강의 선생님이 댓글을 달아줘요. 그래서 계속 우리 아이가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을 쏟아주고 있거든요.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학습에 대한 즐거움이 그 학습 콘텐츠 그 자체보다는 뭔가 내가 이걸 함으로써 뭔가 느껴지거나 보상을 얻었어도 느끼는 것 같더라고요. 공부를 하는데 이 선생님이 나한테 관심을 가져줘. 보통 뭐 학원에서는 관심을 가져주지 않았는데 이 선생님은 나한테 말을 걸어주고, 이 선생님은 내가 올리는 그 글 같은 거에 항상 좋아요를 눌러주고, 이런 사소한 거에서 아이들은 좋은 감정을 느끼고 공부하는 게 즐겁구나라고 느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교육의 본질이 아이들이 즐거움을 느끼고 그 즐거움이 생활화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공부하는 게 전혀 부담이 되지 않고 오늘 라바 클래스 하는 날이네, 그 참여하자, 이런 느낌이 제일 좋다고 생각을 해요. 제 조카가, 저희 집 사촌 누나가 너무 교육력이 높으셔가지고 이렇게 막 영어 유치원도 막 어렸을 때 보내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아이가 영어 유치원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졸업을 하지 못하고 지금 초등학생이 됐는데, 최근에 제가 얘 만나가지고 라바 클래스 할래 이렇게 말은 하지 않고 영어 우리 이거 여기에 뭐 더빙하는 거 있는데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해보니까 자기는 영어가 그냥 싫다라는 거예요. 이게 저는 가장 큰 불행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미 이제 그 친구는 영어는 고통으로 인식이 된 거예요. 이걸 풀려면은 다른 방식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 돼요. 뭐 이제 뭐 뮤지컬 같은 걸 봤는데 영어여가지고 나 영어 공부해보고 싶어졌다, 이런 식으로 이제 풀어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좀 길이 멀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저는 사교육 업체에 거의 있어 봤잖아요. 그래서 왜 지금 브랜드 영어 학원의 수준이 이렇게 높아졌는지 저는 다 알고 있거든요, 어머님. 저희 세대 때만 해도 영어 유치원이 없었어요, 어머님.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영어 유치원이 생겼죠. 제가 이제 사업과 관련된 부서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는데요. 저희 인구수가 줄어듦에 따라서 시장이 작아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펼치는 전략이 시장을 길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이제 초등생만 유치하는 게 아니라 유치부 때부터 유치를 해서 초등학생 때까지 가져가서 그 친구들을 또 중학생 때까지 가져가자, 이런 전략을 펼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학습의 난이도가 높아져요. 숙제가 많아져요. 애들이 이제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어 유치원 같은 데 가보면은 이제 수준이 높아요. 근데 이제 초등 브랜드 학원에서 영어 유치원을 신설을 했잖아요. 그러면 이 영어 유치원에서 다녔던 친구들이 졸업을 해야 하면은 이 초등부 수업이 쉬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등부 수업 자체가 레벨이 높아지고 단어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초등학생들이 뭐 카운슬, 의회라는 단어를 외울 수는 있죠. 글자 그대로. 근데 이 아이들이 의회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마 그건 힘들 거예요. 그거는 어느 정도 지식을 좀 쌓아야 그다음부터 이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행위 자체들이 아이들에게 공부에 흥미를 잃게 만드는 요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가 이렇게 어떤 친구들은 막 영어 유치원 다니고 어떤 친구들은 뭐 유학을 이렇게 보내니까 우리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접근해 버리면은 아이가 많이 다쳐요. 이거는 사실 집안의 분위기와도 연관이 있거든요, 어머니. 우리 집안이 되게 뭔가 영어를 쓰는 집안이야. 그러면 영어 쓰는 게 전혀 부담이 안 되는 집안인 거예요, 그 집안은. 그렇기 때문에 뭐 영어 유학 보내는 것도 괜찮은데 우리 집안이 영어를 거의 안 쓰는 집안이었어요. 우리 집안은 수학을 잘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어 공부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애한테 이제 영어를 시키려고 하는 게 어, 쉽지는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수학이나 과학처럼 논리적 사고에 좀 이제 치중된 그런 이제 분위기 가풍에 살았던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영어를 조금 많이 힘들어해요. 왜냐면 이제 어학 공부 같은 경우는 사실 논리의 영역보다는 그냥 이런 게 있으니까 받아들이자의 영역이 더 크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논리적으로 사고하는 게 습관화된 친구들은 그게 이제 힘든 거예요. 이게 이해가 안 가니까 이제 싫어지는 거죠. 수학은 딱딱 답이 나왔는데 과학은 A, B, C 거쳐가지고 이렇게 결론이 나왔는데 언어는 좀 아닌 것 같아. 이런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저도 이제 아침마다 새로운 외국어를 배우는데 이렇게 학원에 가면은 아는 글자가 하나도 없어요, 어머님. 근데 저는 스트레스를 안 받아요, 하나도. 왜냐면은 이거는 언젠가 알게 될 거니까. 이거는 또 계속 만날 거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니까 진짜 알게 돼요. 내가 왜 모르지? 이거는 뭐가 잘못, 뭐가 비 빠진 거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언어는요, 본질적으로 가랑비에 옷 젖듯이 가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어떤 걸 말씀드리고 싶냐면은, 이제 초등학교 방학 때마다 이제 학원에서는 이제 캠프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어머니. 대치동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막 애들 막 한 달 동안 이렇게 학원 보내가지고 뭐 특강 듣고 막 하는데, 이제 약간 스파르타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 단기간에 좀 집중해서 가리키는 거.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유효하다고 봐요. 그 의미가 있다고 봐요. 왜냐면은 그래도 어느 특정 기간에 많은 인풋을 가하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쭉 끌고 가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좀 이야기가 길어지기도 하는데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하자면요. 저희 어머님이 학원을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원장님이세요. 그래서 저랑 어머님은 항상 이제 일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어떤 애 얘기하고 학부모님 얘기하고 하는 게 일상이거든요. 그럼 이제 가장 이제 많이 마주치는 얘기가 요새 이제 학부모님들이 어떤지, 그리고 이제 학부모님들이 약간 이런 특성이 있다라던가 이런 걸 조금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제 주기적으로 어머님들은 이제 아이들의 환경을 좀 바꿔야겠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근데 그건 너무 이해가 가요. 왜냐면 저도 어떤 목표가 생겼을 때 뭔가 잘 안 될 때는 환경을 좀 바꾸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죠. 우리 아이가 이제 영어 학원을 다니는데 뭔가 제대로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애한테 한번 발음을 시켜봤단 말이죠. 근데 애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지금 학원이 아예 잘못된 것 같다. 다른 학원으로 옮기자. 근데 이게 계속 반복되잖아요. 그러면은 애가 공부를 이 정도까지 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갔다 또 내려갔다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 그 커리큘럼에도 좀 이제 과정이 있을 거잖아요, 어머니. 근데 그 과정대로 가지 않고 뭔가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또 딴 길로 가고 이게 반복되면은 애가 어느 하나도 길게 끌고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게 그냥 뭐 라바 클래스 오래 들어라 이런 느낌이 진짜 아니고요. 아이들이 의외로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이제 다니는 학원의 수가 예전보다는 요즘 세대들이 훨씬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어머님들이 이제 많은 선택권을 가지신 부분도 있겠지만 동시에 선택권이 너무 많으니까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부분도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이 본질 부분은 뭐냐면은 교육은 길게 끌고 가셔야 돼요. 특히 어학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어머님들이 아까 말씀드린 사연처럼 오늘 수업을 들었는데 애한테 이 질문을 하니까 모르더라. 그래서 그만둬야겠다. 뭔가 제대로 안 하는 것 같다. 근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당연한 거예요, 어머님. 왜냐면은 저도 아침에 외국어를 배우잖아요. 아침에 선생님이 이게 말하는 거를 앵무새처럼 따라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보면 또 생각이 안 나요.
물론 복습을 하는데도 생각이 안 나요. 왜냐면은 외국어라는 건 평소에 계속 쓰질 않잖아요. 우리 아이가 이거 계속 기억하려고 하는 방법은 뭐냐면요, 집에서도 계속 영어를 쓰면 돼요. 집에서도 어제 배웠던 내용을 가지고 계속 대화를 하면 돼요. 근데 실제 환경이 그렇진 않잖아요. 특히 이제 아이가 스케줄이 많으면 많을수록 오늘 수업 들었던 게 기억이 안 날 확률이 높아요. 스케줄이 적으면 기억날 확률이 높고요. 그래서 이거는 아이가 잘못된 게 아니고요. 지금 외국에서 어학을 배우는 이 환경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는 거 꼭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뭔가 이거 뭐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으니까 딴 데 가자. 그래서 딴 데 갔는데 좀 나아지는 것 같네 했는데 어느 순간 또 그 타이밍이 또 와요. 또 모르네. 그래서 학원에 계속 도는 거예요. 사실 저희 이제 중앙 영어 과정 같은 경우도요, 어머님. 사실 한 1년 반 개월 정도? 그러니까 1년 6개월 정도면은 중앙 영어 다 끝낼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은 계속 학원을 옮긴다던가, 특히 이제 중학교 같은 경우는 내신 시험 끝나고 학원 이탈과 유입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애들은 항상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도 하고 또 새롭게 또 배우는 거예요. 배우는데 A부터 H까지 배웠는데 다시 또 A부터 I까지 배우고,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순환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 말은 한번 이렇게 쭉 도는 과정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어려운 공부로 가면은 공부법 중에 순환 공부법이라는 게 존재해요. 한 바퀴 돌리고 더 빨리 돌리고 좀 더 속도를 내서 돌리고, 저는 어학 공부도 마찬가지라 생각을 해요. 비록 지금 배우는 우리 아이들의 속도가 어머님들의 기대만큼 따라오진 않을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기대만큼 따라오는 애들이 있는데 평균적인 애들 같은 경우는 어머님의 성에 차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조금 이제 긴 안목을 가지고 아이가 뭔가 이 학습을 하는데 즐거워하고 있어. 그러면 꾸준하게 보내주시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번 어머님들께서 이번 라바 클래스 수업 들어보시면서 어떤 게 더 좋은 수업인지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고요. 저는 여기까지 해가지고 캔 과정에 대한 소개와 저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을 다 마무리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중간중간에 어머님들께 전화도 드리고 막 할 건데 그래도 얼굴 이렇게 한번 같이 익으니까 조금 더 이제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을 거라 저는 믿고요. 오늘 이제 영상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어머님 너무 만나서 반가웠습니다.